여러분, 여기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특별한 부대가 있습니다. 7.7 특임단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수대 중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엄격한 부대에서 매우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대 창설 기념 가족 초청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행사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화려한 옷차림으로 나타난 한 여성이 과연 어떤 놀라운 정체를 숨기고 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9시 30분 7컨7 특임단 부대 정문 앞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초청장을 손에 든 가족들이 30선보 모여들고 있었어요. 대부분 정갈한 옷차림의 중년 부부들이었는데 어머니들은 수수한 한복이나 단정한 정장을 입고 왔고 아버지들은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부대 내부로 들어서니 넓은 광장의 행사장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하얀 천막 아래로 줄지어 놓인 의자들과 무대 그리고 한쪽에는 간단한 다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부대기가 바람에 펄럭이며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서로 고생이죠. 그래도 이런 좋은 부대에 있으니 든든해요.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부대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성이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침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다른 가족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선명한 붉은색 블라우스가 햇살 아래 반짝였고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바르는 상당한 높이의 하의를 신고 있었고 화장도 제법 진하게 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윤지연이었어. 그녀는 마치 중요한 사교 모임에 참석하는 듯한 차림새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분 복장 좀 봐요. 여기가 어디라고 저렇게 화려하게 차려입고 와요? 너무 요란한 것 같은데 여기는 군대인데 말이에요. 저게 면의 복장이에요. 격식도 없고 하지만 지연은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한 자세로 행사장을 둘러보며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고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지연은 마치 그런 시선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녀만의 특별한 아우라가 있었어요. 마치 자신만이 아는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행사장 한편에서는 군 간부들이 분주하게 행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여군 장교가 있었어요. 가슴에 기마린 대위라고 적힌 명찰을 달고 있는 30 초반의 예성이었습니다. 하리는 날카로운 인상의 소유자였어. 짧게 자른 머리카락과 각진 턱선, 그리고 차가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행사 안내를 맡고 있었는데 지연의 모습을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어요. 하리는 다른 간부에게 말했습니다. 저분 좀 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저런 차림으로 와요? 글쎄요. 가족 행사니까 좀 자유로운 거 아닐까요? 자유로운 게 아니라 무례한 거죠. 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어 보이는데요. 하리는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쾌감이 배어 있었어요. 그녀는 지연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적당한 자리를 찾아 앉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린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지연이 고개를 돌려 하린을 바라봤어요. 하린은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여기는 군 행사장입니다. 복장이죠.
하리는 마이 끝을 흐렸지만 그 의도는 충분히 전달되었어요. 주변의 다른 가족들이 이쪽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옷을 입고 왔는데요. 정중하게요. 할인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철천칠 특임단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라고요. 할인의 말에 주변 가족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동정적인 눈빛으로,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격식이라는 게 있는데 귀도 모르시나 봅니다. 지연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 깊숙한 곳에서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치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참을성 있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에는 더 주의하겠습니다. 할인의 차가운 시선이 지연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젊은 남성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군복을 깔끔하게 입은 신성이었어요. 가슴에 강민수 훈련병이라고 적힌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모, 민수는 숨을 털떡이며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할인 대위가 민수를 노려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강민수 훈련병, 이분이 내 가족이구나. 예, 제 이모입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할인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훈련에 집중을 못하는 거구나. 이해가 되네. 죄송합니다. 진민수가 재빨리 격리를 했지만 할인의 공격은 계속되었어요. 저런 가족이 있으니까 내가 군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707은 아무나 버티는 데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주변의 다른 가족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어떤 이들은 어색한 기색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져 갔어요.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평소에도 할인 대위에게 자주 지적을 받아왔던 터라 이런 상황이 더욱 부담스러웠어요. 지연은 조카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이모가 잘못했. 지연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할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이런 식이니까 훈련병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군인의 가족이라면 최소한의 격식은 지켜야 한 거 아닙니까? 할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은 대위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좀 심한 거 아니야? 가족한테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지연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내심 불쾌감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카를 생각해서 참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어요. 민수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요? 할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피해를 주고 계신데요. 다른 가족들 보세요. 다들 얼마나 단정하게 오셨는지 할인은 일부러 다른 가족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 순간 지연을 바라보던 시선들이 더욱 따가워졌습니다.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모 그냥 자리로 가요. 면회 시간이 시작됐어요. 그래 민수야. 지연과 민수는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면회 장소로 자리를 옮겼어요. 간단한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다른 가족들도 33호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긴장된 얼굴로 이모 앞에 앉았어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다른 가족들의 즐거운 대화 소리와는 대조적으로 조이들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모 정말 죄송해요. 괜히 문제가 됐네요. 뭘 미안해하니. 민수야. 이모가 조심하지 못한 거야. 지연은 조카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살면 이얹었어요. 민수의 손이 조금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괜히 문제 삼으면 제가 더 힘들어져요. 여기서는 저런 게 일상이에요. 민수의 말에서 체념이 느껴졌어요. 지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조카가 더 힘든 상황에 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야, 평소에도 저 대위한테 그런 소리를 자주 들었니? 뭐, 그냥 그런 거예요. 여기는 원래 엄격한 곳이니까요. 민수는 대답을 회피했지만 지연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조카가 평소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모, 오늘은 그냥 즐겁게 보내요.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잖아. 민수가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지연의 눈에는 그 뒤에 숨겨진 상처가 보였어요. 그때 할인 대위가 확성기를 들고 행사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칠쿵 불특임단 부대 창설 기념 가족 초청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지연과 민수는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인의 가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격식을 보여주시는 분들께 더욱 감사드리고요.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분명히 자신을 겨냥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대원들의 가족들도 그에 걸 많은 품격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몇몇 사람들이 지연 쪽을 헬극 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민수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야, 오늘은 너를 보러 온 날이야. 하지만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는 법이지. 지연의 눈빛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결심이 서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지연과 민수 주변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다른 가족들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웃음소리를 터뜨리고 있었는데 이들만 유독 조용했습니다.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모 정말 괜찮으세요? 아까 대위님이 너무 심했던 것 같은데 괜찮다 민수야. 이모는 그런 것쯤으로는 상처받지 않아.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은 결코 괜찮지 않았어. 자신이 모욕당한 것보다도 조카가 평소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야, 평소 군 생활은 어때? 힘들지 않니? 뭐, 그냥 그런 거죠.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적응됐어요.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지연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조카의 어깨가 예전보다 많이 좁아진 것 같았고 얼굴도 많이 야유해 보였습니다. 밥은 잘 먹고 있어.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훈련이 빡세서 그런 거예요. 다들 그래요. 그때 할인 대위의 목소리가 다시 확성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이제 부대 견학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부대의 시설들을 둘러보시면서 자랑스러운 우리 부대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훈련받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연과 민수도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이모, 저희 생활관도 보여드릴게요. 민수가 조금 밝아진 표정으로 말했어. 지연은 조카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부대 견학이 시작되었어. 먼저 훈련장을 둘러보았는데 각종 훈련 기구들과 장애물 코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사진을 찍기 바빴어요. 우와, 정말 대단하다. 우리 아들이 이런 곳에서 훈련받고 있구나. 힘들겠지만 그래도 든든하네요. 이런 훈련을 받으면 정말 강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지연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민수와 다른 훈련병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훈련병들이 긴장한 모습이었고
특히 할인 대위가 지나갈 때면 더욱 경직된 모습을 보였어요. 생활관 견학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지연을 안내하며 자신의 침대를 보여줬어요. 여기가 제 자리예요. 어때요? 깔끔하죠? 정말 깔끔하게 정리했구나. 민수야. 지연은 조카의 개인 사물함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가족 사진 한 장과 몇 개의 생필품만이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 다른 침대에서 한 훈련병이 다가왔어요. 민수야, 이분이 내 이모님이시구나. 응, 윤지연 이모야. 안녕하세요.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준혁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도 뭔가 어두운 기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혁아, 평소에 민수 잘 부탁해. 네, 저희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지내고 있어요. 준혁이 대답했지만 지연은 그들의 눈빛에서 뭔가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 견학이 끝나고 다시 행사장으로 돌아왔을 때 할인 대위가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견학은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우리 민수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어서 안심이 되네요. 지연이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할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뭔가요? 복장 말이에요. 여기는 군대입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셔야죠. 주변에 있던 다른 가족들이 다시 이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민수의 얼굴이 또 다시 굳어졌습니다. 이미 사과드렸는데요. 더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요? 지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서기 시작했어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죠. 다른 가족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무엇보다 강민수 훈련병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제가 민수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하죠. 가족의 행실이 훈련병의 군 생활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할인의 말이 점점 도를 넘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이제는 명백히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끼어들려고 했어요. 대위님, 제 이모는 강민수 지금 내가 끼어들 상황이냐? 가족 교육부터 제대로 시켜야겠어. 할인이 민수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지연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 민수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을 말한 거죠. 가족들이 이런 식이니까 훈련병이 제대로 된 군인이 될 수 있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되네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해 못 하시겠다고요? 그럼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군인의 가족이라면 품위를 지키셔야 한다고요. 그 순간 행사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다른 가족들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가방에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할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전화 좀 하려고요. 전화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할인은 비우특 팔짱을 기며 말했어요. 전화한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여기는 제가 이 행사의 책임자고 귀를 지키는 게 제 역할이라고요. 지연은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의 단축 번호를 눌렀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받자마자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지금 행사장으로 와줘. 짧고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순간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연의 짧은 전화 통화가 끝나자 할인 대위는 더욱 비우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예요? 누구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설마 항의라도 하시려고요? 할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가족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어색해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77 특임단이라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전화 몇 통으로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민수는 이모의 행동이 걱정되어 다가갔어요. 이모 괜찮으세요? 괜히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민수야. 괜찮아. 이모를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리는 계속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본인이 잘못해놓고는 전화질이에요. 강민수 훈련병 내 가족이 이런 식이니까 내가 훈련에도 집중을 못하는 거야. 그만하세요. 민수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하리는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가족 교육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다 주변에 있던 다른 훈련병들과 가족들이 점점 더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대위님이 좀 심하시는 것 같지 않니? 엄마 조용히 해요. 괜히 우리까지 눈총 받아요. 분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하리는 자신이 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더욱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가족 교육의 결과입니다. 군인의 가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와 격식을 모르고 있어요. 할인이 일부러 큰 소리로 다른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지연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군은 규율과 질서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가족들이 있으면 부대 전체의 기관이 해이해질 수 있어요. 몇 명 가족들이 지연을 헬급 보며 수근거리기 시작했어. 저 여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 복장도 그렇고 태도도 좀 그러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할인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가족한테 저런 식으로 대하는 게 맞나 싶어. 민수는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었어요. 이모가 더 큰 공경에 빠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이모 정말 그만둬요. 제가 사과할게요. 민수야, 내가 뭘 사과해?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지연이 조카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리는 이 모습을 보며 더욱 흥미로워했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시는군요. 여기서 누가 상급자인지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시나 봅니다. 권한이 지연이 처음으로 할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권한이에요. 저는 이 행사의 책임자이고 이 부대의 간부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규칙을 정하고 집행하는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오만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화 한 통으로 뭔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순진하시네요. 그때 부대 정문 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뭐 전화하신 분이 오시나요? 누구시실래요? 설마 국방부 장관이라도 되시나요? 할인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예상 범위 안에 있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어요.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의 차량이 함께 이동하는 소리였습니다. 저게 뭐지? 차 소리가 여러 대 나는데 몇몇 사람들이 정문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할인도 고개를 돌려봤지만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뭐가 와도 소용없어요. 여기는 제가 책임지는 구역이니까요. 민수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이모가 도대체 누구에게 전화한 것인지,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모 정말 괜찮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 민수야. 곧 다 해결될 거야. 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실히 담겨 있었어요. 차량들의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이제 부대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부터
행사장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정문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리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지만 뇌심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정말 누군가 오는 건가? 자단 곧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차량들이 부대 안으로 완전히 들어온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엔진이 꺼지는 소리와 함께 차문이 닫히는 소리가 여러 번 들렸습니다. 행사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지연과 할인의 갈등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온 거지? 이 시간에 차가 여러 대나? 지연은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기대하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차량들이 부대 안으로 들어오는 후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행사장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정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인 대위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뭐가 와도 소용없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제가 관할하는 구역이니까요. 할인이 다시 한번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부대 내부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행진하는 듯한 소리였어요. 규칙적이고 힘찬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발소리가 이상한데 마치 부대원들이 뛰어오는 것 같아 가족들 사이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민수도 점점 더 불안해하며 이모를 바라봤습니다. 이모, 정말 누구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야. 민수야. 지연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뭔가 기대하는 듯한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발걸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갑자기 행사장 입구에 여러 명의 부대원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의 고위 간부들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고 급한 듯 서둘러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분들이 누구지? 간부들 같은데 왜 갑자기 행사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할인 대위의 얼굴에도 처음으로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뭐지? 왜 간부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할인이 중얼거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으며 생각했어요. 뭐가 와도 상관없어. 나는 이 행사의 책임자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부대 정문에서 더욱 큰 차량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명백히 군용 차량의 엔진 소리였습니다. 무거운 소리가 땅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어. 행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정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어요. 적은 군용 차량 소리 같은데 뭔가 큰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겠지? 가족들 사이에서 불안한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한 대의 검은색 군용 세단이 행사장 근처에 멈춰섰습니다. 차량의 앞뒤로는 호위 차량들이 따라붙어 있었어요. 마치 매우 중요한 인물이 탄 것처럼 보이는 차량 행렬이었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예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할인이 중얼거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 여자가 뭘 할 수 있다고 차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남성이 차에서 내렸어요. 키가 크고 당당한 처격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가슴에는 수많은 휘장들이 달려 있었어요. 행사장이 있던 부대원들이 그 남성을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탑급 간부들은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설마 맞아. 저분은 부대원들 사이에서 작은 소리들이 들려왔지만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남성은 바로 박세준 중장이었어요. 특수전사령관으로 7.7 특임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특수부대를 총괄하는 최고의 간부였습니다.
세주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행사장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그의 걸음걸이에는 위압적인 카리스마가 넘쳐났습니다. 뒤를 따라오는 수행원들의 표정도 매우 심각했어요. 할인 대위는 이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특수전사령관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사령관님이 여기에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이 있던 다른 간부들이 재빨리 세준을 맞이하러 뛰어갔어요. 모두들 극도로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령관님, 갑자기 어떻게 무슨 일이시길래 간부들이 당황하며 말을 걸었지만 세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은 오직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연이 서 있는 곳이었어요.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이상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수전사령관이 갑자기 나타나서 왜 한 가족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수는 완전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모, 이게 대체 뭔 상황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민수야. 지연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제 그녀의 눈빛은 뭔가 다른 것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세준이 행사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등장과 함께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 소란스럽던 행사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할인 대위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특수전사령관이 왜 여기에 왔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방금까지 면박을 주던 그 여성을 바라보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령관님, 혹시 무슨 일이?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려고 했지만 세주는 그녀를 보지도 않았어요. 세주는 곧바로 지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행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준이 지연 앞에서 정중하게 거수경례를 했어요. 합참작전 본부장님, 그 한마디가 행사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합참작전 본부장님, 세준의 말이 행사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합참작전 본부장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그것은 대한민국군 전체의 작전을 총괄하는 별세술단 최고의 장성의 직책이었습니다. 할인 대위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자신이 방금까지 면박을 주고 모욕했던 그 여성이 바로 자신보다 몇 단계나 높은 최고의 장성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무슨... 할인의 입에서는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장이 있던 다른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정말 합참작전 본부장님이시라고요? 그럴까 하지만 사령관님이 직접 간부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들이 오갔어요. 민수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모가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이모가 정말...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평범한 이모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대한민국군의 최고의 층이었다니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세준이 다시 말했어요. 본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갑작스럽게 연락을 주셔서 극히 달려왔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건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준아, 여기 상황 좀 봐줘. 지연의 목소리에는 자연스러운 권위가 스며들어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온한 이모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진짜 고위 장성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세준이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할인 대위에게 머물렀습니다. 혹시 누군가 본부장님께 신뢰를 범했습니다.
세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하리는 이제 완전히 공황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저질러진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행사장에 있던 다른 가족들도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분이 그런 높은 분이셨어?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지? 큰일 났다. 우리도 같이 수군거렸는데 가족들 사이에서 불안한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세준이 할인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어요. 김할인 대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져 있었어요. 합참 작전 본부장님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세전의 명령조 목소리에 할인은 더욱 위축되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그런 일은 뭘 몰랐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해 보십시오. 세준이 압박하자 할인은 어쩔 수 없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복장이 좀 화려하셔서 군 행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복장이 화려하다고요. 세준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격식을 지켜달라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할인은 자신의 행동을 최대한 축소해서 말하려고 했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한 가족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 대위가 계속 모욕을 줬어요. 가족 교육이 안 됐다고 품위가 없다고 계속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도 다 봤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 둘씩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세준의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대위?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할인이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이미 많은 증인들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민수야, 지연이 조카를 말렸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모. 대위님이 이모한테 정말 심하게 말했어요. 가족 교육이 안 됐다고, 저 때문에 부대 기간이 해이해진다고. 민수의 증언에 세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 정도였습니까? 더 심했어요. 이모가 전화하실 때도 비웃으면서 전화해도 소용없다고 여기는 자신이 책임지는 구역이라고. 민수의 말이 이어질수록 카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갔어요. 세준이 할인을 향해 다가섰어요. 김할인 대위 지금까지 들은 내용이 사실입니까? 저는 할인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자신의 행동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입니다.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어요. 세준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합참 작전 본부장님을 모욕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모른다고 해서 용서될 일입니까? 세준의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군인의 가족을 모욕하고 특히 최고 지휘관을 모독한 죄가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할인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까까지 위세등등하던 대위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일어나세요. 할인이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의 표정에는 불로보다는 차분한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대위. 지연의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에 할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할인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김할인 대위, 오늘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말해보세요. 저는 할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크기를
이제야 제대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군인의 가족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지연의 질문에 할인이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권력을 남용했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했습니다. 행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대화를 숨죽여 듣고 있었어요. 지연의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고 있었습니다. 세준이 옆에서 지켜보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지연이 단순히 권력으로 상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려는 모습에 깊은 존경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위, 당신이 오늘 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연이 계속 질문했어요. 저 때문에 강민수 훈련병이 고통받았고 다른 가족분들도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민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믿었을까요? 민수가 이모의 말에 고개를 들어봐라 갔어요. 지연이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교육적인 순간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이 대단했습니다. 민수는 제가 모욕당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 때문이라고 자책했을 거예요. 군생활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을 수도 있고요. 할인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강민수 훈련병.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수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예의 바르게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대위님, 하지만 지연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대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겠습니다. 특히 군인의 가족분들께는 더욱 예의를 갖추겠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지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할인이 더 깊이 생각해 봤어요. 아니, 제가 다른 부하들에게도 이런 교육을 해야 합니다.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해요. 행사장이 있던 다른 간부들도 이 대화를 들으며 자신들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지연의 리더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세준이 나서서 말했어요. 지말인 대위,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징계위원회 회부하겠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지연이 세준의 말을 이어받았어요. 세준아, 징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교육이야. 대위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해. 본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규정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야. 징계와 함께 제대로 된 리더십 교육도 받게 하자는 거지. 지연의 제안에 세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징계와 함께 리더십 재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이 감사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갔어요.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정말 그때 지연이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지연의 말을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군대는 계급과 규율이 중요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진정한 군인은 강해야 하지만 그 힘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행사장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박수였습니다. 민수야, 지연이 조카를 불렀어요. 네, 오늘 일을 통해서 뭘 배웠니? 민수가 잠시 생각해 본 후 대답했어요.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게 아니라 올바른 일을 위해 사용하는 거라는 걸 배웠어요. 많이. 그리고 이모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것도요. 지연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민수야, 내가 이 부대에서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하게 바라. 하지만 계급이 높아져도 오늘 본 것을 잊지 마라. 진정한 리더는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야. 네, 이모, 절대 잊지 않을게요. 세준이 부대원들을 향해
명령했어요. 전 부대원 집합. 순식간에 부대 내의 모든 간부와 병사들이 행사장으로 달려와 정렬했습니다. 그들은 지연과 세준을 향해 일제히 거수경리를 했어요. 경례, 우렁찬 구령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연이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있었던 일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군인이 되길 바랍니다. 강함과 부드러운 물 함께 갖춘 진정한 전사가 되십시오. 충성 부대원들의 우렁찬 대답이 울려 퍼졌어요. 민수도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할인 대위는 여전히 부끄러워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들고 있었어요. 지연이 자신을 단순히 처벌하지 않고 진정한 변화의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행사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처음의 어색함과 갈등은 사라지고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가운데 지연이 세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세준아, 행사 계속 진행하자. 가족들이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지.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세준이 부대원들에게 명령했어요. 월원 프로그램대로 행사를 계속 진행하라. 충성 부대원들이 대답하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로를 더욱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할인 대위는 지연에게 다가와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본부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대위 고개 드세요. 앞으로 더 좋은 지휘관이 되길 바라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의 일이 그녀에게 큰 깨달음을 준 것 같았습니다. 행사가 다시 시작되자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어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더 친근하게 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까는 정말 깜짝 놀랐네요. 그런 높으신 분인 줄 몰랐어요. 한 어머니가 지연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그냥 조카 보러 온 이모의 뿐이에요.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녀의 모습에는 다시 친근한 이모의 따뜻함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멋지셨어요. 저런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으시고 차분하게 해결하시는 모습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진정한 해결은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지연의 말에 다른 가족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가 이모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이모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모가 이런 분인지 진짜 몰랐어요. 민수야, 이모의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지. 네, 알겠어요. 오늘 이모를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민수의 눈빛이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어요. 오늘의 경험이 그에게 큰 성장을 가져다 준 것 같았습니다. 행사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었어요. 부대원들의 특수훈련 시연 가족들과 함께하는 게임, 그리고 단체 사진 촬영까지 모든 프로그램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할인 대위도 이제는 진심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더욱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저희 부대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지 보시겠어요? 할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달리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특수훈련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를 포함한 훈련병들이 각종 장애물을 뛰어넘고 로프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와,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멋진 훈련을 받고 있었구나. 가족들의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지연도 민수의 훈련 모습을 보며 뿌듯해하고 있었어요. 정말 많이 늠름해졌구나. 민수야, 시연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가족들과의 면담 시간이 주어졌어요. 지연과 민수는 조용한 곳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민수야, 앞으로 군 생활 어떻게 할 거니? 이모 저 이제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오늘 이모를 보면서 진짜 군인이 뭔지 알게 됐어요. 진짜 군인이 뭐라고 생각하니 강하지만 겸손하고 권력이 있어도 그걸 남을 위해 쓰는 사람이요. 이모처럼요. 지연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야? 계급이 높아져도 그걸 잊으면 안 돼. 네, 절대 잊지 않을게요. 행사가 끝날 시간이 다가왔어. 가족들이 하나 둘씩 작별 인사를 하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준이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본부장님, 오늘 정말 좋은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부대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에서도 본받아야 할 리더십이었어요. 과찬이야, 세준아. 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간부 교육에 더 신경 써줘. 네, 명심하겠습니다. 할인 대위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러 외워요. 본부장님, 오늘 제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위 진정한 변화는 지금부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이 부대를 떠날 시간이 되었어요. 민수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민수야, 건강하게 잘 지내고 훌륭한 군인이 되길 바라. 이모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수가 검정이 북받쳐 오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이 부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민수와 다른 부대원들이 거수경례로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할인 대위는 정식으로 징계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부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군은 장병뿐 아니라 가족의 명의도 지켜야 한다는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되었어요. 민수는 그 후 더욱 단단한 눈빛으로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이모에게서 본 진정한 리더십을 가슴에 새기며 언젠가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지연은 조용히 행사장을 떠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진짜 힘은 보이지 않는 데 있다. 그녀의 화려한 복장은 더 이상 조롱거리가 아니라 군의 품격을 일깨운 상징으로 남았어요. 특히 이번 일을 통해 모든 깨달은 것은 진정한 존경은 계급장이나 겉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과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깨달음을 주는 경험을 하셨거나 겉모습으로 판단했다가 후회한 일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